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마디 했습니다.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수녀딸을 안고 펄쩍펄쩍 뛰었고요. 그래? MB의 표현이죠, 하고.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새벽에도 또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는데 참 새벽에 이렇게 글을 잘 올리셔가지고 모든 기자들과 평론가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보이셨어요. 예전에도 너무 잘 알죠. 그 저기 문재인 정권의 탄압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2020년 7월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2심 판결이 계속 지척이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도정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 재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기억날 것 너무 같아요. 힘들다. 이게 네. 제 기억으로 2020년 2월 새벽 2시인가에 올리셨어요. 저 뭐 정치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사익 없습니다. 뭐 막 이런 식의 어떤 토로를 하신 글이 생각나긴 하네요. 그 그런 거죠. 대통령이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주무시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또 최근에 느끼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글을 쓰고 오늘 그리고- 새벽엔 또 무슨 글을 오늘 올렸습니까? 새벽에는 또 그 새벽에 트위터 하는 얘기는 제가 또 경기도청 출신으로서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요 얘기 먼저 하고 그 경기도청 그 참모진들이 그렇죠. 뜯어 말렸다는 이야기 뜯어 말리는 게 아니라 이제 새벽에 사고가 나면요. 음. 일단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 이게 이견이 있었어요. 이재명 그렇지. 이 당시도지사와. 대통령은 그래서 줍시다 이러는 입장이었고. 새벽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배신의 불길을 받을 것이다. 사고죠.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그래서 다음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그렇죠. 어. 그래서 다음날 저희는 눈 떠보니 쑥대밭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상의를 하고 해주시라 해서 김남주 대변인과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통령께서는 당시 갑자기 눈 떠보니 페북 접속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럴 정도로 대통령께서 이제 새벽에 그런 이제 경기도지사 때 그때부터도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글을 이제 메시지를 하고 SNS 상황을 맨날 보니까 아침에 보면 올라간 글에 대댓글 그리고 댓글에 대한 좋아요를 직접 다 하세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정치 메시지를 많이 해봤지만 그걸 직접 하시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뭐 싶다가도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실무자 입장에서 계속 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찬양을 좀 세게 하네요.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 당시 도지사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한 명 한 명 지지자를 늘려가는 거다. 대댓글을 받고 이런 분들이 다 지지자가 된 거고 그렇게 한 땀 한 땀 쌓여서 된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저도 한번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이 선호할 만한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좋아요가 눌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 잘못된 거야. 살짝 잘못된 거야. 왜? 하여튼 뭐 뭔지는 기억도 안 나. 글의 내용이. 근데 이제 그거에 좋아요를 누르셨으니 얼마나 누가 될 수 있어? 그쵸. 그 바로 그냥 비공개로 처리해 버렸지. 충신이네 김영민. 그럼. 그리고 두 번째 또 뭐야?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탄압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 대통령을 보고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이가 갈리겠습니까? 안 갈리겠습니까? 위까지 갈아요. 이를 갈았어요. 이건 인간이 아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내 가. 피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진짜. 예. 참고로 제가 문재인 정부 행정관 출신입니다. 송구한 절대로 마음을 표합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3년 동안 얼마나 개고생을 했습니까? 문재인 때문에. 근데 제 지금 이 논조는 도올 선생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목소리도 비슷해져가네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무슨 글을 올렸냐? 여기 돌아갑시다. 예. 제가 뭐 가장 눈에 띄는 한 문장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하고 번거롭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해석하듯이 저는 민주당 내 강경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한 메시지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이견 이런 것들이 결국 뉴 이재명과 기존 민주당 간의 이견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 철학 안에서 각각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는 김어준 vs 김민석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어느 쪽에서는 김어준 vs 김용민. 많이 열세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김용민이까지 감히, 거론됩니까? 근데 오늘 한국경제신문은 지금의 이 흐름을 김어준 대 이동영의 대결로.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죠. 이동영이 나보다 구독자 수가 적어요. 하지만- 5만 적어요. 담론 시장에서 용민 아저씨는 항상 배척되고 있죠. 그러나 이동영이가 뭘 알아? 자 그래서 이동영 작가님 훌륭하시죠. 그래서 네. 그런 식의 기본 뼈대가 뉴이재명과 기존 민주당 이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법사위 강경파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요. 이미 큰 개혁입니다. 이걸 자꾸 미진해 이렇게 얘기할수록 작은 개혁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철웅 대표께서 최근에 어제도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래서 이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당론인 지 오래됐고 정부 2차 정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수정이 있었고 정부 아니라는 게 무슨 대통령 참모들이 이걸 장난친 게 아니라요. 대통령의 뜻이죠. 이렇게 모든 거를 디테일하게 살피는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검찰개혁안을 그냥 참모들의 뜻에 따라 뭐 정성호 장관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봉욱 민정수석의 뜻에 따라. 그렇죠. 근데 그것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그분도 중요한 참모예요. 민정수석을 그렇게 간단히 쓰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욕먹을 각오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도 이렇게 용기를 내셨는데 저까지 뉴 이재명 평론가까지 용기를 안 내면 안 되겠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경한 선명한 개혁을 원하시지만 이미 선명하게 개혁은 되고 있고 저분들의 어떤 선동이라고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런 식의 강한 메시지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조금 건조하게 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이 한번 실패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있긴 해요.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그렇죠. 그러면 그 실패를 했던 세력이 바로 문재인 세력인데 그 문재인하고 여태 한 팀을 이루고 있는 자들, 뭐 조국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과 가까운 인사들이 지금 나서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 이딴 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난 너무 화가 나요, 그게 또. 그죠. 그러니까 그 선명성 경쟁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말은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법사위 강경파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너무 이제 압박을 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걸로 보고 대통령 믿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럼요. 이쯤 됐으면은 이제 대통령 뜻을 정확하게 이제 헤아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 않아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아니, 사실 당시 제도의 문제였나요? 그게? 적폐청산을 위해 특수부를 키워준 것이 결국 발목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전략도 실패했던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으니까 이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꾸 도의적으로 나도 힘들어. 진리의 말씀이야. 내 말대로만 갔었어도.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 목사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 목사는 정작 떡을 못 먹는다. 늘 먹을 캐가 없다.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번 국면에서만은 먹을 캐가 있기 바라고요. 네. 사실 이게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런 너의 편 나의 편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은 당 대표실에도 사실 하신 말씀이긴 한데요. 예전 당 대표 때는 뭐 비명 행사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사실 이 말이 잘 안 먹혔었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막 이해운 지명해 버리고 이병태 교수 임명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그 과감하고
되게 야심찬 용기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 같은 것도 필요할 때에 따른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작정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지층들에서 반발할 걸 알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용기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확실히 틀어지고 가겠다라고 했으면은 믿어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감동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여간 지난 세월에 검찰 개혁 망쳤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만 좀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꼴값을 떨어요. 뭘 잘한 게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 저렇게 선명한 개혁을 요구하는 분들은요. 적당한 개혁에 늘 반대하고 그러면 그 먹거리 아이템으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건 PC주의 페미니즘과도 비슷합니다. 완전한 척결, 거의 검사라는 직업만 가지고 있으면 3족, 9족을 멸하는 수준의 척결이 아니면 우리는 개혁이라고 안 친다. 그렇게 카운터 안 해주겠다. 이러면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민주당 그 지지층 분들이 놀아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